주역으로 갑니다. 주역 테마는 뭡니까? 네, 주역은요. 전에도 이제 심적폐청산, 국가정상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길인데 끝까지 가는 투사들. 왜냐면요. 아니 끝까지 네. 이게 중요해.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영화 심의할 때 본 거 같은데? 이선균. 아, 이 끝까지 이선균. 간다. 거기 뭐 그 뭐야 무덤 뭐야 그 관안에도 들어가고 알아. 예, 핸드폰 빠져가지고 맞아. 제가 그때 심의했던 영화인데. 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즌에 중요한 사람들은요, 하다 많은 사람들은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중단하는 자는 네. 이룰 수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 야 내 목을 쳐, 나를 조사해, 끝까지 가는 사람들. 끝까지 가는 사람들. 자, 4위는요. 네. 아, 나경원, 이현주, 조은희, 윤희수.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 여성 후보들이 이번에 그래 여성들이. 네, 우파 진영에서 상위권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유시장 공천연대라고 저는 거기 회의에 이제 계속 회의를 했는데요.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 서울시 여기도 그때 김정기 저기 네. 후보 나와서 했지만 1위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다음 2위가 나경원. 3위가 이제 허경영 허경영. 그분이 팬들이 많아서 허경영. 그다음 4위가 윤희숙. 그리고 5위가 오세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파 시민들의 이제 김종인이 깝깝할 거예요. 이제 점지에도 우파 시민들이 이제 열받았어요. 김영호 같이 그때 공천 사태 안 만든다. 어디 태극기 시민과 유튜브가 당해봤잖아. 그 정말 못된 게요. 태극기 시민과 유튜브가 망했다라고 전가를 시켰는데 황교안 대표가 박형준을 들이면서 그 이후에 김영호가 들어오면서 유승민계가 손을 잡으면서 그들이 민경 밀어내고 거기에 넣고 민현주 넣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 당을 공천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탓을 그건 싹 뒤로 빼고 이렇게 했던 거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파 시민들이 이제 열받았어요. 이제 여태까지는 태극기 들고 나왔고 마음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것 봐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밥 해주고 잘해주면 이 인간이 돌아오겠지. 언젠가 내 고마움을 알겠지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요. 제일 무서운 게 사골. 이거 4일치 끓여놓고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때가 제일 무서워요. 3, 4일. 다행이다. 예, 아직 그러지 않죠. 사골을 끓여본 적이 사골 없어. 끓이면 이제 끝입니다. 우리 왜냐면 바깥에서 설렁탕은 먹었어도 네. 사골은 집에서 한 사골 번도 안 끓여놓으면 끓였다. 너 이거 먹고 나 이제 떠날 거야 할 텐데요. 지금 자유우파 시민들이 딱 그 마음이에요. 왜냐면 예전까지는 지금 김종인이 사과하고 그 난리를 친 게 어차피 니네는 우리 찍어줄 거잖아 이랬거든요. 아닌데? 이제 안 해. 아이. 이제는 니네 안 찍어. 그냥 아예 안 찍어. 그렇게 그래서 됐거든요. 허경영 씨가 3등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민심이 강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조은희, 나경원 여기는 물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또 호불호가 있고 또 조은희 청장은 아직 인지도를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미는 후보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나 우파 시민들은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극기 시민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어디에 걸기 시작했다. 이게 달라진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너네 잘해주지 않을 거야. 사골 끓여놓고 나 떠날 거야. 이런 정도의 시민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나경원부터 나경원. 보면 180석을 독재 면허증으로 착각한다. 다시 워딩이 강해졌어요. 네. 지금 180석 니네 된 그 국회의원 갖고 니네가 독재 면허증 모든 걸 다 독재해도 되는 걸로 표현한다. 그리고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이제 끝까지 갑니다. 나경원 의원도. 집값 왕창 띄워놓고 세금 더 내라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서 날선 비판을 합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도 저는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서울시장은 1년짜리입니다. 그리고 차기 4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후보는 1년 할 후보하고 4년을 이어받을 미스코리아도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렇게 하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을 이어주잖아요. 이번에 이제 네. 자기가 이어갈 수 있죠. 네. 이번에 1년짜리 하고 그다음 연이어서 할 수 있죠. 그쵸. 박원순, 선거 나가서.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 1년짜리를 하신 분이 대권주자로 올라가고. 왜냐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우파에는 그동안 대권주자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윤석열,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 있지만, 정무를 또 아는 분이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네, 그 다음. 다시 한번 그래서 띄우세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날선 비판과 그런 것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도 끝까지 갑니다. 저도 이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끝까지 가신대요. 어쨌든. 근데 문정권 독주에 할 말하는 야권 시장 되겠다. 그러니까 문정권 독주를 누구보다 잘 알죠. 네, 저쪽에서 이미 그래. 그 민주당부터 모든 걸 다 겪고 오셨고 또 이 유승민계 사실은 바른 미래당이 창당이 될 때 바른 정당계의 모든 하태경, 뭐 이준석 모든
그 자들을 다 일일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합당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당하지 않습니까? 통합 들어와서 이 A부터 Z까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현주 의원도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뭐 또 서운한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폭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부산의 지금 비리, 그거는 척결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왜냐면 얽혀 있는 게 없어요, 이분이. 그렇게 막 돈을 뭐 밝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현주 TV를 만들었던 또 길 감독이라고 있는데, 오래 지켜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 의원님은 뭐 그렇게 얽힌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 부분에서 이제 깨끗한 후보인데, 지금 보수, 자유파, 아까 시민 후보로서는 부산에서는 1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산은 부산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부산은 이현주 1위. 1위. 그리고 이제 부산 시민들 투표랑 또 전국 투표가 다르긴 한데 부산 시민 투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2위는 박민식. 박민식. 네, 잊고 있었지만 부산에서는 인기 있더라고. 이미지가 좋은. 왜냐면 부산시장은 부산 시민이 뽑는 거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인기 좋더라고. 네, 근데 어디도 공개는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3위는 유기준. 네. 유기준. 네. 그리고 이렇게 있어서 박형준 씨가 6인가 7이에요. 에? 네. 오빠,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 1등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혜훈도 서울시장에서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일반 여론이라는 건 한마디로 언론에서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 왔는데 이제 우리 우파 시민들이 자유우파 시민들만이 참석한 건. 왜냐면 시민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목소리를 내자. 그러나 물론 정의당 몰표 또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해서 그 사람이 높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기사는 박형준 이현주가 투탑이라 그래요. 정규재 후보도 지금 3위인가 나오는 게 있어요. 3위. 네, 왜냐면 우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이 우파 후보들이 좀 흥행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요. 민주당은 잘하는 게 이렇게 막 서로 네거티브하고 싸우잖아요. 공천 받으려고 경선하기 전에. 그러다가 딱 하루 서로 선거운동 안 하는 날이 있대요. 방에 딱 들어가서 밤샘 토론한대요, 새벽까지. 그리고 막 싸우고 정리하고, 야, 너 그럼 넌 그거 받아. 그럼 야, 네 사람 어떻게 할게? 야, 그럼 니네 캠프 선대위원장 우리로 막 이제 막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조직 다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은 그래서 집권을 하는 거예요. 우파 그걸 못해. 우파 그동안 못 해왔는데 끝까지 지잘났다고 그냥. 이번에 하려고 사실은 공천연대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안 하면 시민들이 당신들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5위까지 4위까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매주 투표를 할 건데요. 시민들 후보가 있고 또 김종인이나 그 점지한 후보들이 있겠죠. 그럼 거기랑 경선 올려서 예를 들면 김종인이 점지한 뭐 김근식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뭐 그 사람 5% 나오고 이쪽 자유시장 공천연대에서 만든 후보가 80%가 나옵니다. 만약에 뭐 조은희 나경원과 김근식이 붙어봐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다 돌려봤을 때 뭐 표차가 너무 나면요. 맘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자기 이뻐하고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은 민주당 후보 결국은 지금 박영선은 몸살이고 있대요. 박영선, 박주민, 우상호 이 셋 중에 하나 나올 거로 보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누가 나와도 땡큐 같다. 땡큐죠. 예전에 그들이 막 뭐뭐 땡큐 했는데 우리 땡큐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번엔 서울시장 되는 그림인데 분열이 안 날 조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후에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혜훈도 사실은 그렇게 배신자 아이콘이 있지만 이 사람도 경제 잘했잖아요. 그러면 경제 이혜훈, 윤희숙 이런 사람들 경제로 할 일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기관장 갈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번엔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그 여망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내가 나가니까 절대 나 무소속으로 나간다 이거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형식에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요. 형식은 중요치 않아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스터 트롯이 성공한 거는 형식도 형식이지만 거기에서 컨텐츠. 경쟁이 선의의 경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그 뭐 빅7이다 뭐 빅3이다 하면서 팀이 됐잖아요. 팀이 돼서 뭐 공연도 같이 다니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때 경쟁할 때도 아름다운 경쟁을 해. 그리고 그게 핵심입니다.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목이 안 좋으면 경쟁자인데도 좀 목이 걱정해주고 걱정해주고 이게 그 리얼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우파가 이번에 그 아주 진짜 아름다운 경선을 해주면 너무 좋네요.
형식이 아니에요. 미스터 트롯 성공은 이번에는 아름다운 페어플레이야. 이번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면 누구라도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악이라도 돼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인지도가 낮고 저 사람이 아직 국민 여망이 있다면 그래 내가 당신에게 몰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나오리라고 보고요. 국민들도 좀 이제 감시를 해서 누가 네. 페어플레이를 안 하고 네. 되지도 않는 험담하는 네, 사람이라든가 그런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아예 정치판에 네. 왜냐면 우파에서 지금 단합을 해야 되는데 단합에 변절을 시키고 저기 네.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정당하게 저쪽의 정책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네. 내 정책이 더 네. 낫다. 이게 아니라 네. 막 괜히 인신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기 무슨 옛날에 무슨 바람을 폈는데 그게 누군지 아느냐, 뭐가 밀주다, 사생아가 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되지도 않는 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나 철퇴 맞을 네. 준비하세요. 변할 필요 안 돼, 없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진짜 뽑는 후보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조은희 청장 같은 경우는 조은희 따뜻한 행정, 이분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사실 시자매라고 해서 조은희, 박춘희, 또 신현희 해가지고 세 분이 여성 구청장을 했거든요. 서초, 강남, 송파에. 근데 조은희 시자매. 청장님은 전에 제가 이제 사회 보는 포럼에 오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그때 울었어요. 제가 이분이 진짜 누가 마음이 울어요? 이분이 울었는데, 조은희 청장이 조은희 예, 청장이 연설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소개를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김진태 의원은 김진태 의원 다음이 조은희 청장이었는데, 홍삼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습니다. 김진태 의원 모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홍삼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재밌게 유쾌하게 하시고, 그 다음 조은희 청장 25개 다 졌습니다. 한 분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아남아서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조은희 청장님. 이렇게 했는데, 나와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주마등처럼 다 지나간대요. 탈탈 털어서 서초구청장 떨어뜨리려고 직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1층부터 모든, 신현이 강남구청장 어떻게 죽였는데요. 신현희 청장을 어떻게 죽였는지 알거든요. 그 카톡, 왜냐면 신현희 청장이 워낙 애국적이어서 이분은 카톡에 오는 게 있으면 이렇게 꼭 전달을 합니다. 자기 내용 안 붙이고. 근데 카톡방에 그거 보냈다고 감옥살이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보내버렸는데, 조은희 청장도 보내버리려고 그 다음 타자였던 거예요. 그 과정 그렇게 탈탈 털고, 황운하 사건 지금 보지 않습니까? 울산 보지 않습니까? 서초도 그러려고 했던 것들을 이분은 알고 있죠.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말 못했지만 이분이 이게 응축이 돼서, 그러나 지켰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너무 어렵다. 저는 이거 너무 체감하고 있고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런 진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 인지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론사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인 상품으로 이 서울시장으로서는 아주, 그리고 살아남은 유일한 구청장이라는 거는 협치도 할 줄 아는 거예요. 25개 구청장이 지금 거의 다 민주당의 순천 출신이거든요. 라도 오빠들이에요, 진짜. 미쳐버려. 그런데 그 모든 구청장 모임에 갑니다.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속으로는 칼이 있지만, 네, 이렇게 하면서, 내공이 있네. 내공이 있으세요. 거기다가 이분 남편이 변호사인데 워낙 유명해요. 이 외조를 잘하는 사진 걸로. 한 장 띄워봐 주세요. 모르시는 네. 분들. 조은희 네. 구청장 사진에도 한번. 네, 조은희 청장 이 아래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네. 네, 이미지도 좋고, 또 엄마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서초 맘카페 모임이 있는데, 네. 저는 서초가 아닌데 그 서초 맘카페 모임에 조은희 청장님이 오면 민원을 넣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하면 그게 그 다음 주에 답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서초구 안에서 엄마 같은 따뜻한 행정을 경험을 했고, 또 이분이 부시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견주어 봐서도 손색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행정 요소들- 경험도 행정 경험, 많으니까.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 행정관을 했었고요. 근데 차근차근히 밟아서 행정을 알고, 또 정무부 시장을 했어요. 정무부 시장까지 정무부 시장을 하면요, 이 정무를 다 합니다. 서울시.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게요, 이렇게 성품 좋았던 분들이 또 서울시의 기관에 자기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갔다가 선생님 때가 그리워요, 이런 게 있잖아요. 7년 전 직원은 공무원은 안 바뀝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 5만 공무원을 다 겪어봤고 박원순을 겪었잖아요. 박원순이 자기네 시장인 장이 죽었어요.
거기도 오만 사람들을 다 겪으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있었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조은희 청장도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나경원 의원님이 되셔도 이런 조은희 청장님 또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될지는 아직은 다 모르지만 그리고 윤희숙 후보는 사실 당내에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미가 있고 이분이 72시간 다음 기사는 이제 윤희숙 의원인데요. 예, 이런저런 언급이 되지만 필리버스터 기록 세웠죠. 요거는 아니네요. 윤희숙 의원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72시간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 진짜 문재인 정부 윤 징계는 정말 제대로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느낌이 삼선 의원까지 가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자기 존재 가치를 알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103명의 국회의원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이거든요. 윤희숙 의원이 하는 말들이 보이고. 그러면 이분은 사실은 의원으로서 그 입법 독재를 막는데 투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은 또 행정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본인도 그렇게 왜냐면 아무데나 내가 사람들이 인기 좋다 하면 나간다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많이 응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면면이 다 훌륭한데 네. 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고 너무 기쁜 거는 저는 여성 정치인이 이렇게 생존하는 것은 이분들의 내공 그리고 사실은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네 분 다 엄마거든요. 그러네. 이게 엄마여야 돼요. 이게 정말 저도 아가씨인데 아니면 솔로인데 결혼 한 번도 안 했는데 와서 정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산고의 고통 뭐냐면 이 10개월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애가 막 발로 차고요. 배가 찢어지고요. 이제 예쁜 배라는 건 볼 수 없어요. 튼살이 생기고. 근데 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그 과정을 했던 사람이 통합도 하고 고통도 견디고 또 그래 지금 이 고통이 지나가면 분명히 기쁜 날이 올 거야 이런 엄마 리더십이 저는 이제 회자되는데 진짜 사랑이 있는 엄마들이 투사가 됩니다. 왜냐면 내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진짜 메르켈처럼 그런 여성 정치인들이 다시 좀 끝까지 가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시즌은 오히려 이런 진짜 급이 있는 다 뭐 훌륭하네. 예. 네, 이런 분들이 서울시장 감이네 다. 어느 네 분이 분이 되든. 그리고 대권이 오더라도 또 중요한 중책들을 좀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거론 안 했어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요. 후보에 오른 분들 열심히 다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경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름이 안 올라왔어도 우린 다 응원하니까 아름답게만 해주시기 대한민국 바랍니다. 지키는 아름다운 꼭 이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3위 갑니다. 비상시국연대. 비상시국연대. 뭐 어쨌든 말도 많고 또 어쨌든 응원하는 분도 있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비상시국연대 기사 좀 보여주시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을 아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을 외치는 보수 비상시국연대가 출범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반문이죠. 반문 연대가 다 일단 모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성격들이 다 나옵니다. 안철수는 이제 이태규 사무총장이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또 간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가 포함은 안 된다. 이러면은 자기 또 뭐 기존 표가 중도가 자기를 좋아하고 또 간철수가 나왔어요. 이 사람 극중주의잖아요. 그래서 극우도 알고 극자도 아니고 극중입니다. 아주 가운데 이러고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좀 이슈가 됐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 왜냐면 시민사회, 일단 시민사회가 모였고요. 시민사회의 대표성은 자유연대가 사실 아스팔트는요, 아주 오래 했습니다. 뭐 비판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이범 대표님이 그 아스팔트 대부 스타일이에요. 저도 사실 거의 그 아스팔트에서는 거의 처음 발탁을 해주셨었는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리고 정강호 목사님에 대한 의리도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품을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스팔트에 한계가 있잖아요. 싸우고 뭐 할 줄은 알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유한국 20일 여기 지금 포함이 됐어요. 창당이 목표가 아니라 너무 김종인 그리고 저렇게 중도 좌파처럼 하는 보수 정당을 도저히 보지 못해서 만들어낸 그 자유한국 20일이 여기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는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자기가 이제 어쨌든 지금 김종인하고 애매하게 있었는데 이러다 알겠죠, 본인도. 이거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까 일단 여기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영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잘한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반문에 뭐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지금 홍준표 대표 조직들이 어쨌든 대권 때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들이 다시 모이고 있어요. 왜냐면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지금 이제 신인 후보잖아요. 아직 후보가 된 것도 아니지만 여망이 있고 싸워주길 바라는 거고 이렇지만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한 거는 그래도 당대표를 2번을 했었고 사람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홍준표 대표한테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저도 민원을 한 번 넣었어요. 사모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 좀 이런 대권 때 이런 게 문제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더 응원 좀 해주시게 말씀 좀 해줘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윤석열 화이팅 그게 그 다음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윤석열도 못 앉는 야당이 뭔 야당이냐 지금 싸우는데 투사인데 그거 정도 해야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이 한때 대권 후보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또 윤상현 의원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해서 이분들이 저는 이렇게 모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를 JTBC에서는 계속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JTBC에서 끝도 없이 비판. 김문수 지사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네, 김문수 지사님은 일단 저는 김문수 지사님을 뵈면 왜냐면 정무적 감각은 살아 있으세요. 아, 그럼. 네. 그리고 그냥 이분 되게 심플해요. 모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은 전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순수해. 순수한 분이에요. 왜냐면 근데 맨날 저한테 솔직하게 지난주에 이제 지사님이 한 말이 아이고 여기 그 김문수 지사님 사무실이 있고 2층 아래가 허경영 사무실이에요. 허경영 후보. 그래서 아유 김신혜는 나 만나서 고생이야 이러시더라고요. 허경영 사무실 가면은 먹을 게 많대요. 거기 글로 가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뭘 먹을 거 많고 먹어요.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욕심 없이 청렴하게 사신 또 성향인데 이 위기가 온 걸 아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다 내려놨어요. 이제 자기 혼자서 할 수도 없고 그동안 이렇게 된 거 아니까 이제 비상시국 연대가 대신에 자기 욕심들 버리고 진짜 반문 전체를 다 아울러서 반드시 대한민국 지키는데 좀 큰 일을 내주셔라. 근데 여기 자기 욕심들 깨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자기 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지난번에 잘 못한 거에 대한 그 원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누구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자기 욕심들 때문에 안 됐거든요. 보수 통합이 못 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아요. 왜냐면 한계들을 느낀 거고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닌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외곽에 야당 같은 전투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